안녕하세요. 베이킹 잉글리시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그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 명사형용법입니다. 자, 동사가 명사처럼 쓰인다. 이거죠. 이게 키포인트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물론 저번 그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가 예를 들어서 노는 것, 사랑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어떤 동사가 뭐뭐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이 동사 자체가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동사에 어떠어떠한 것을 붙여줘가지고 이 동사 자체가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 영어로 바꾸는 게 어렵냐? 그러진 않습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동사에다가 어떠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영어로 이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것으로 쓰이는 영어는 to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주면은 그 동사는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play 다음에 to를 붙이면은 이 자체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play 다음에 to를 써주면은 이 동사 자체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강에 설명을 했죠. 자, 어, 만약에 동사 다음에 to를 써주면은 그 앞에 있는 동사와 헛갈리게 돼가지고 이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to를 갖다가 동사 앞으로 빼준다. 따라서 어떻게 써준다? 키 포인트는 to play. to 다음에 동사를 써줘서 이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준다 라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 배웠고 그럼 이걸 갖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옆에 써놨죠? 주어 역할을 하고요. 보어 역할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래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동사 어떤 거예요? is죠. 자, is 앞에 있는 거,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죠, 무조건. 자, 그러면 to learn English 이 자체가 뭐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겁니까? 주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해석부터 해볼게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원탄 동사가 쓰였네요. 자, 그럼 주어 어디 있어요? I가 주어일 테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목적어겠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나는 영어를 가리키는 것을 원한다. 난 영어 가리키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서 역시 이것도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동사 is네요. 자, 동사, 비동사. 우리 그 품사편에서 배웠는데요. 비동사 다음에 오는 명사나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보어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오는 주어를 보충해 주거나 꾸며 주거나 혹은 보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이 울려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쓰인 to visit back English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나의 취미는 베이크 잉글리시를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my hobby랑 베이크 잉글리시를 방문하는 것 서로 꾸며주죠? 같죠? 내 취미는 뭐예요? 베이크 잉글리시를 방문하는 것이죠. 갖고 보충해주고 꾸며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보호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은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배웠고 요 명사적 용법은 어떠한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뭐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투부정사가 따라서 주어, 보어, 목적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꼭 것이라고 해석이 될까요? 아니죠. 자, 지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부터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빵을 어떻게 굽는지 모른다.
나는 빵을 어떻게 굽는지 모른다. 뭐뭐 하는 지 자체가 어떠한 하나의 그 구문으로서 명사처럼 쓰여요. 우리나라 말도.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나는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조금 더 좀 강조하자면 나는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모른다. 말이 되죠. 뭐뭐하는 지로도 끝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명사는 뭐뭐하는 것으로도 끝나기도 하지만 뭐뭐하는 지로도 끝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래 문장을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어떻게 빵을 굽는지 모른다. 그는 어떻게 빵을 굽는지 모른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모른다가 동사고요. 주어는 어디 있어요? 그는이죠. 그러면 명사는 뭐가 될까요? 여기 지가 쓰였으니까 어떻게부터 지까지가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써봅시다. 빵을 굽는다. 빵을 굽는다를 써주고 이걸 명사로처럼 써줘야 되니까 to를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how입니다. 이 how는 영어에서 의문사라고 불리는데 그 의문사로 불리는 요것들의 위치는 어떠한 그 문장 가장 맨 앞에 써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what time is it? 몇 시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너는 직업이 무엇이냐? 라는 요 문장에서도 보면은 의문사가 가장 앞에 쓰였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to make 아이고 완전히 까맣게 됐네요. 자, to bake a bread 앞에 뭘 써줍니까? how를 써줘가지고 어떻게 빵을 굽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자체가 하나의 명사처럼 쓰인 투부정사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투부정사. to 다음에 동사가 쓰여서 동사 앞에 to가 쓰여서 명사처럼 쓰이는 걸 투부정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그런데 그 앞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의문사가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는지, 누가 뭐뭐 하는지, 어디서 뭐뭐 하는지 따위의 의문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문사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who가 쓰일 수 있고, where이 쓰일 수 있고, why가 쓰일 수 있고, what이 쓰일 수 있고, 혹은 뭐 how가 쓰일 수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 따위가 의문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의문사 to 부정사가 쓰여서 뭐뭐 하는 지로 해석이 되는 명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된다라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래쪽 한글 문장부터 볼게요. 자, 동사 어디 있어요? 모른다가 동사겠죠. 주어가 어디 있어요? 그는이네요. 그는 모른다. 선생님이 글을 여기 그 영어 문장을 잘못 써줬네요. 자, he does not know. 그는 모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주어 써줬어요. 그 다음에 does not know라는 동사를 써줬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을 뭡니까? 명사적 용법, 투정사의 명사용법으로 쓰이겠네요. 왜? 그 먹다라는 동사도 쓰였고 여러 가지 그 동사의 목적어 쓰였고 했으니까 요것은 투부정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주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다 뭐예요? 먹다 영어로 eat이죠. eat. 자, 그리고 그 빵 the bread입니다. 그 빵을 먹은 것이라고 해석을 그 빵을 먹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to를 써줘야 되죠. 그쵸? 왜? 그 빵을 먹은 것 동사 앞에 to를 써서 그 동사 이 구문을 갖다가 구를 갖다가 뭐로 만들어줘요? 명사처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왜? 그녀가 라고 했으니까 she eat the bread 앞에 to를 써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왜 아니냐면은 동사 앞에 to가 쓰여야 되죠. 그에 따라서 she가 올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she가 올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to eat the bread가 맞는 건데 그럼 she를 어떻게 빼줘야 되느냐? 그
앞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 쓰는 게 아니라 she를 앞으로 빼줘서 요 to 앞에다가 she를 써줍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to 앞에 she를 써주는데, 자, 그러면 이 she 자체가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써줍니까? 한번 써볼까요? He does not know she to eat of the bread라는 문장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 문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은, 자, know가 쓰였어요. 동사가 쓰였어요.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는 he가 쓰였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사 다음에 오는 이 명사 구문,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형용법을 투부정사의 명사형용법 요것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she가 문제예요. 자, she를 써준 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는 주어 자리가 아닌데 she는 주어 자리에밖에 안 쓰입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she가 여기 주어 자리가 아닌데도 she가 쓰인 게 이상하고요. 이건 틀린 거고요. 그러면 she가 아닌 어떠한 걸 써줘야 되는데, 어떠한 걸 써줘야 되느냐? her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her를 왜 써주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그냥 한번 봤을 때,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는 것 같죠? 헷갈려요.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아, 동사래.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의 그 핵심이 되는 동사에 속한다고 치더라도, 뒤에 있는 동사는 투부정사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어는 투부정사에 속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주어는 그 문장의 메인 동사에 속하고, 뒤에 있는 she는 투부정사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뒤에 있는 she, to, it 요 투부정사, 이 she가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느냐? she 앞에 뭘 써주냐면요, for를 써줘가지고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에 속하는 역할을 해 라고 for이 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표시판 같은 거죠. 그러면, 자, 아까 her이 쓰인다 그랬는데, 자, 볼게요. 왜 her이 쓰이느냐? for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쓰이고요. 혹은 어떠한 대명사가 쓰일 때는 목적격 형태밖에 안 쓰여요. 지금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이걸 지우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목적격 형태밖에 안 쓰인다. 무슨 말이냐? 대명사가 쓰일 때 me나 her이나 him이나 혹은 them 이런 것들 따위밖에 안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바꿔줘야 되느냐? For her to eat 따위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문장 볼까요?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oes not know. 아까 제가 지어줬네요. 그 does not 쓰였다고 가정해 주시고요. 그는 모른다. 어떻게? 빵을 먹은 것. 누가? 그녀. she인데 이 she가 투부정사에 속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for를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for를 써줌으로써 she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her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는 she인데 앞에 for은 무슨 뜻이야? 이 주어는 있잖아. 이 메인 동사에 속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에 속하는 거야 라는 표시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for이 써줌으로써 she를 그냥 써줄 수가 없죠. 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을 써줘야 되니까. 따라서 for her to eat the bread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은 contact us를 통해서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